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아이가 참 올해 21학번이 되거든요. 전형적인 공대생이 됩니다. 공돌이, 공순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은 교양 쪽으로 많이 알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대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수업 듣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기초 교양을 쌓기 위한 책들을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문, 예술, 뭐 철학, 그다음에 뭐 역사라든가 이런 류의 책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추천한 책인데요. 혹시 21학번, 너무 어색하네요. 21학번 새내기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봐 공대생뿐만 아니라 뭐 문과생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기초교양으로 이렇게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이제 추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기초교양을 들으면 보통 뭐 문화인류학 교양을 듣든 그리고 뭐 토론 수업 같은 걸 하죠. 얼마 전에 모 대학에서는 그 카프카의 변신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변신을 통해서 변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 사조들, 실존주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아이들하고 토론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책들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고 한데 저는 제가 1학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재밌었던 책이 있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놀랐어요. 책이 뒤적거리니까. 바로 마빈 해리스 책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이거 너무 옛날 책 아니야? 다른 의견도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 맞아요. 실제로 다른 의견이 많아지기도 했고 뭐 반론도 많고 하겠지만 저는 첫 시작으로는 이 마빈 해리스 시리즈 3권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 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인도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소를 먹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소를 먹지 않아. 자, 유럽인들이 이제 뭐 그걸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신비롭다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신비로운 일이야,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걸 표출하는 것. 그런데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문화는 다양하다. 근데 보편타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례도 많고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소를 먹지 않는 것은 소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살아남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를 잡아먹어버리면 땅 주인에게 땅을 다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소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도 사라지고 봄이 돼서 주인이 땅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소가 없으니 땅을 경작할 힘이 없겠구나. 그래서 땅을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농사지을 땅을 빌리지도 못할 뿐더러 소똥으로 걔네들은 또 연료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음식을 해 먹을 그리고 추운 겨울에 땔감 같은 것들. 그래서 소를 잡아먹는 것보다 정말 뼈가죽이 남은 소라도 그 소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게 그들의 생존에 훨씬 유리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거나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는데 종교적인 금기를 정해놓으면 초인적인 힘으로 발휘해서 이건 네 조상이야. 그래도 먹을 텐가?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난 게 소야. 그래도 먹을 텐가? 그러면 좀 더 잘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식인 문화에 대해서도 맨날 왜 그 우월주의적인 그 증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서양 문화에서는. 근데 그 식인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 대전 때 비행기들이 이제 보급품을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오지의 섬에 잘못 떨어진 거예요, 보급품이. 그러자 그 섬 마을 사람들이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물 숭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화물신을 믿어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런 화물신을 믿는 종교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마녀나 마법사 있죠. 그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이 책이 만약 2권 읽고 이게 챕터별로 돼 있어요. 목차. 그래서 재밌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으면 요걸 연결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셔도 좋아요. 이들의 문화적인 방편이 어쩌면 오히려 유전자가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도 두껍고 글자 많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례 위주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럽인들이 또 서양 우월주의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에 아이랑 노인이 빠지면 서양인들은 아이를 구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부족 인디언이나 이쪽은 노인을 구한다. 그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미개하고 미개하지 않음이 아니라 농경과 정착생활 그리고 수렵과 채집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을 하는 부족들은 뭐 봄이면 어디에 가면 먹을 게 있고 겨울엔 어디에 가면 따뜻한 곳이 있고 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 노인이 살아야지만이 부족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지식보다는 튼튼한 앞으로 훌륭한 노동력이 될 어린아이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그런 이유에서 아이를 먼저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적 유전자도 다양한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다른 지역별로 다른 선택에 대해서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재미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적 유전자를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이에요. 고등학교 때 왜 중학교 때 철학 윤리 배우잖아요. 정말 재미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교과서는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철학책은 사실 좀 어려운 책들이 많죠. 어렵고 좀 뭐지? 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대논쟁 철학 배틀. 일단 철학자분들이 근육질이시죠. 표지도 재밌고요. 그리고 논쟁거리에 대해서 이분들이 막 싸워요. 네, 서로 대화하듯이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그 철학자들이 가진 중요 사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첫 페이지부터는 이제 철학자들의 계보들이 나와요. 그 계보도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누구의 제자, 무슨 학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 이것만 봐도 머리가 아파. 뭐 이러신 분들 포이어 바흐니 뭐 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빈부의 격차 어떻게 하지? 절대 허용하면 안 돼. 허용돼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학파들끼리 나뉘어서 논쟁을 하거든요. 쉽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철학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을 잘 모르는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정도 근데 그게 너무 재미없었던 분들 이 책 읽으시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강 그 사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도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철학책 별 재미없잖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학 교양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 쪽인데요. 한국사는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1등급, 2등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 세계사는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사 덕후들을 이길 수가 없죠. 뭐 전쟁 덕후, 무기 덕후 막 이런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세계사 책을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겁니다. 저번에 벽돌책에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대항해 시대인데 두꺼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 게임인가요? 그걸 해서 그런지 그렇게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왜 옛날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순서대로 세계사를 읽으면 한 5-6권짜리들 있거든요.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적들과 선원들과 그 다음에 해군들이 판치는 이 대항해 시대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사나 무기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유로 재미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챕터 목차 보시고요. 그 목차에서 재밌는 부분 발췌해서 읽으셔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읽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만화책으로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사예요. 도서관 같은 데 빌리셔도 돼요. 레리 고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분 워낙 유명하죠. 만화 이걸로 뭐 과학도 썼고요. 세계사도 썼고 하는데 일단 만화가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미국식 유머 있죠. 약간 병맛 같은데.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요. 재밌습니다. 나는 이거 만화 생긴 게 너무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쁜 만화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술술 익혀요. 그래서 배 깔고 귤 먹으면서 읽으면 좋을 책들입니다. 이 시리즈가 5권인가 6권 있는데요. 이 3개사 읽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같은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빌리셔서 배 깔고 누워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술 쪽은요. 뭐 애들 많이 알아요. 인상파 화가나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한국 동양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각종 뭐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 가셔서 실제로 특강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묶어서 책으로 냈고요. 이제 이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정말 특강을 살아계셨다면 특강을 너무 듣고 싶은, 그리고 책 내용도 굉장히 재밌어요. 김홍도 화가분이 그리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 하면 풍속 화가로 알고 있잖아요. 왜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뭐 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일 유명한 그림, 씨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양이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고양이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거든요. 그리고 자화상 비슷한 걸 그리신 경우도 있고, 송화맹우도라고 해가지고요. 소나무 밑에 있는 그 호랑이를 그리셨거든요. 제가 정말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호랑이가 기상이 정말 멋져요. 우리나라 호랑이다운 느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일본식으로 재본이 돼가지고요. 여기 호랑이입니다. 적송 밑에 있는 이 호랑인데요. 이거를 왜 한국 동양화 그림은 이렇게 비단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표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장식성이 있는 일본식 표구라서 오히려 이렇게 송화매고도의 그림이 좀 죽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김홍도 그림하고 비교해서 친일파 작가가 그린 김은호의 호랑이, 이거는 고양이 같죠. 이런 식으로 기계와 눈이 살아있지 않은, 이분이 농개를 그렸거든요. 근데 농개도 자신의 부인을 이렇게 모델 삼아 그렸는데 그 농개의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곱상하고 예쁘기만 한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초상화들, 동양 초상화하고 서양 초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초상화는 광점이라고 해서 눈에 빛이 있어요.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실제로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눈동자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도 있거든요. 르네 마그리트 그림 보면 이렇게 하늘을 보는 눈인데 눈에 하늘이 그려져 있거든요. 구름이. 물론 약간 상상을 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광점이 있어서 순정 만화처럼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동양화 그림은 그런 광점, 광원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을 담는 육체이기 때문에 예쁘게 그리면 안 돼요. 똑같이. 그래서 검버섯, 사마귀, 점, 주름 몽땅 다 그리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좀 친근감 있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화도 잘 알아야 되지만 동양화, 그래서 그림 관련해서 이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보통 이제 레포트를 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R&E도 쓰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해서 글을 잘 쓸 거예요. 보고서 같은 경우.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글을 어떻게 잘 쓰는지, 군더더기를 어떻게 빼는지에 대해서 좀 유머 있고 재미있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분이 이제 연설 비서관이셨죠. 8년 동안. 그러면서 좀 잘된 연설문 같은 글, 그리고 실용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글쓰기에 대한 책은 많아요. 저는 이호덕 선생님 글쓰기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레포트나 실용적 글쓰기를 할 때는 좀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설 쪽으로는 사실 추천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뭐 욕심 같아서는 톨스토이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도스토옙스키 책도 좋고, 그리고 최근 책으로는 뭐 모스크바의 신사라던가 예,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라는 소설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뭘 골라줄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숨근해나 이런 책들.
어쩌지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책을 골랐거든요. 제가 그 나이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미아 아일랜드의 모모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앞에 생에 에밀 아자르, 라자르라고 맨날 제가 그래요. 에밀 아자르의 이 책 주인공 이름이 모모인데 그 모모를 따서 부른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모모를 모모로 아시더라고요. 미아 아일랜드에. 일단 문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모모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인류애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 묘사나 이런 것도 저 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제가 그 나이 때.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거든요. 이 책이랑 뭐 파리대왕이라던가 뭐 추천할 책은 많은데 일단은 저는 소설 쉽고 재밌는 자기 앞의 생을 저희 아이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 시절에 느꼈던 감동을 좀 조금이나마 같이 느끼고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안녕.